네, 반갑습니다. 자, 11월 29일 금요일입니다. 밤 9시 25분인데요. 자, 또 한 주가 끝났습니다. 자, 주 초에는 잠깐 좋았는데 수요일부터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은 주식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굉장히 좀 힘들지 않을까 싶고요. 또 현금을 충분히 나름대로 확보하신 분들은 언제쯤 매수를 해야 되는가 타이밍을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계실 듯 합니다. 자, 시장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요. 사실 바닥이 어딘지는 지금 예측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사실은 영상을 좀 올렸었는데요. 어제 영상을 제가 삭제를 했습니다. 왜 삭제를 했냐면, 어제 영상을 제가 올리면서 별다른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냥 조금 더 관망하시죠 라고 말씀드리고, 종목도 딸랑 신라젠, 샘표, 샘표10품 요 세 개만 딸랑 제가 넣어놓고, 주로 샘표라는 종목에 대해서만 제가 좀 설명을 좀 하다가 끝내버렸거든요. 살만한 종목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시장 자체가 저는 불안하기 때문에 굳이 종목을 많이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관망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어제 영상을 좀 남겼었는데 어제 12시 반까지요. 밤 12시 반까지 아무도 댓글을 안 다셨더라고요. 제가 이런 적이 처음이어서 가지고 우리 저 도 선생님이 좀 항상 좀 1순위로 먼저 다시는 편인데 도 선생님도 어제는 댓글 안 다시고 또 평소보다도 조회수도 딸랑 30 몇 회밖에 안 돼 있더라고요. 12시 반인데 내가 뭐가 좀 문제가 있지? 내 내용이 너무 부실하나?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한테 좀 영상을 봐달라 그랬더니만 그분이 별로 임팩트 있는 내용이 없대요. 그냥 뭐 종목도 뭐 딸랑 3개 해놔놓고 뭐 별다른 뭐 사람 말란 얘기도 없고 그냥 관망하시라 그러니까 재미없을 것 같다고 그냥 삭제를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그냥 삭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침에 불이 나게 또 혹시라도 또 혼란이 있을까봐 아침 8시 반에 와서 급하게 숨을 헐떡거리면서 급하게 제가 영상을 장 시작 전에 올려야 되나서 올렸습니다. 좀 뭐 아침에도 너무 급하게 올린 거라 좀 많이 부족하게 해서 제가 장중에 그 댓글로 좀 이렇게 좀 한다고 하긴 했는데 도움이 별로 안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위축이 되어 있고 또 별로 기분도 좋지 않으실 테고요. 그러실 것 같은데 그래도 나름 또 신경을 써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데 좀 힘드시더라도 댓글 정도 간단하게라도 올려주면 또 이렇게 힘든 와중에도 올리는 사람도 좀 힘이 나거든요. 어제는 12시 반까지 아무도 올리지 않으셔가지고 제가 좀 황망했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많이 힘드실 텐데 제가 일단 이제 설명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라서 금요일이라서 좀 시간을 충분히 가지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를 열어놨는데요. 지금 분봉을 열어놨습니다. 120분봉을 열어놨거든요. 120분봉을. 지난번 고점 자리가 바로 이제 요 자리입니다. 고점에서 행보를 좀 했었죠. 이 자리에서. 자, 요 자리요. 그 다음에,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한번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 화요일 좀 반등을 줬죠. 120분봉상으로. 주다가 고점을 뚫지를 못하고요. 그 채 올라가기도 전에 다시 지금 꺾여버렸습니다. 자, 꺾여버렸는데, 지금 이 모양이요. 지금 현재는 지난 저점과 거의 비슷한 가격에 놓여 있습니다. 비슷한 가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자, 비슷한 요 쌍바닥 형태, 약간의 뭐 좀 깊게 들어오긴 했지만, 어쨌든 쌍바닥 형태이면서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할 수도 있겠죠. 이 박스권까지요. 이런 경우가 하나 있을 수 있죠. 또 하나는 자
N자행 하락이죠.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하면 이제 N자행 하락이 나오지 않습니까? N자행 하락이요. 지금 두 가지 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 종가가요. 굉장히 애매한 위치에 좀 놓여져 있고요. 딱 정확하게 지난 저점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지난 저점을 살짝 깼습니다. 한 3포인트 정도를요. 종가상으로 이탈을 했기 때문에 기분 굉장히 안 좋은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N자행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 상당히 하락폭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 N자행으로 하락하게 되면 이거는 아무도 예측하기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깊게 들어오긴 했지만 W자행 쌍바닥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현재 자리에서는 이렇게 해서 반등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지금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지 않나. 신규 매수자들은요, 서둘러서 매수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주가가 일단 하락으로 돌아섰을 때는 재빨리 뭐 비중을 줄이시고 현금 확보를 하시면서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것을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돌아서는 것을 확인하고 매수를 하셔야 안전하게 매수할 수 있고요. 또 그게 돌아섰다 해서 내가 비싸게 매수하는 가격이 아니라 그랬죠. 초입 구간에 매수를 하게 되면 비싸게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확인하고 매수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항상 제가 그거를 여러분께 강조를 좀 드리고 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리에서 섣불리 매수할 필요 없다. 만약에 월요일날 아침에 오전장에 좀 빠졌다가요. 월요일 오후장부터는 또 반등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반등의 가능성이 오후장에는 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오후장에 반등이 들어올 수는 있지만 이 반등이 다시 그 다음날이나 또는 2, 3일 뒤에 다시 훅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해야겠다. 다만 지금 120분봉상 물동네 자리에 들어왔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일단 임박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술적 반등은 현재로서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월요일날 만약에 미국장이 좀 빠져서 시작을 하면 그때는 여러분께서 좀 빠져서 시작하면요. 그때는 여러분께서 분할 매수를 좀 하셔도 될 듯 합니다. 충분히 좀 보시면서요. 분할 매수하셔서 기술적 반등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은 기술적 반등이지만 이게 바닥을 찍고 지나고 보면 돌아선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완전히 바닥을 찍고 돌아서든지 아니면 기술적 반등이든지 어쨌든 나는 먹을 수는 있으니까. 그리고 일단 돌아서고 나서 확인하고 나서 그때 가서 나중에 다시 팔더라도 최소한 수익은 어느 정도 낼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 자리를 일단 좀 임박했다라는 생각이 분봉상으로는 듭니다. 이 반등은요 굉장히 짧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하루 이틀 아닙니다. 저는 이틀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그냥 하루나 하루 반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120분봉이니까 현재로서는요. 왜 제가 오래 갈 것 같지가 않냐면요. 일봉을 보시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보조 지표가 아직까지 완전히 물동네를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자, 여기 왼쪽에 여기 보이시죠? 이런 물동네 자리가 들어오면 주가가 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요. 여기 이 자리도 보시면 물동네가 어느 정도 올라왔어. 그때 물론 이때는 한번 밑으로 더 한번 제껴버렸습니다. 그죠? 최소한 그래도 이 자리에 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 반등 자리에 들어갔다가 그때 힘이 없으면 다시 바로 팔면 되거든요. 반등은 분명히 들어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자리도 아직은 이게 물동네 자리가 들어오질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바닥이라고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매매가 좀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요, 저는 사실은 조금 더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을 안 하고 참는 것도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매일매일 매매를 하시던 분들이 주식을 내 계좌에 가지고 있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하거든요. 또 쪼는 맛도 없고요. 주식이 원래 쪼는 맛 때문에 재밌지 않습니까? 돈은 뭐 따든 일든 가네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현금을 충분히 보유하신 분들, 지금도 가지고 많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기술적 반등은 아직 일봉상 완전히 이렇게 하락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좀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돈을 잃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돈을 잃을 수 있으니까요. 120 분봉상으로는 짧게 기술적 반등이 저는 임박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내일 오전장에 만약에 좀 하락을 한다면요.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종합 차트를 가지고 저는 사실은 저점을 잘 안 보는 편이죠. 이 종합 차트, 이 차트하고요. 그 다음에 보조 지표하고 또 제가 보고 있는 주요 몇 종목의 종목을 가지고 저는 저점을 좀 많이 보는 편인데요. 자, 그러면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을 좀 한번 보기 전에 환율 한번 잠깐 볼까요? 자, 환율이 지금 한번 좀 봐야 될 듯 하죠. 자, 위에 게 환율 차트고 아래 게 코스피 지수입니다. 지금 환율은요, 정확하게 지금 60일선 자리죠. 이 자리가, 네, 60일선에 지금 딱 걸쳐 있습니다. 위에요. 그 다음에 코스피는 정확하게 60일선 자리에 지금 지지가 되어 있고요. 둘이 같이 지금 맞물려 있습니다. 자, 파동을 보면요. 자, 하나, 둘, 셋, 넷.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저는 60일선 자리를 좀 뚫는 모습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1185원 정도에서 1190 정도까지도 한번 우리가 환율은 상승을 조금 열어놔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신 상승의 탄력은 위에 바로 저항선이 60일선이 있고요. 또 바로 위에 1185에는 121선의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환율이 올라가는 속도가 좀 늦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환율이요. 반대로 코스피도 이제 오늘은 60일선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코스피가 만약에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크게 하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60일선의 지지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월요일은이죠. 내일은 아니고 월요일은 이 60일선이 얼마냐면 2082 정도 되는데 오늘 2087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엔 오늘 그래서 장막판에 이게 코스피가 30포인트에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은 거거든요. 60일선 때문에. 그래서 이 60일선의 지지는 몇 번 받다가 하락할 때 하더라도 당장 이 60일선은 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20분 봉상은 기술적 반등 구간이 왔기 때문에 만약에 월요일날 미국장이 빠져서 마이너스로 시작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좀 저점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 일봉상 아직 보조 지표가 아직 바닥권에 완전히 진입했다라는 신호도 없고요. 어중간한 자리고요. 또, 이 코스피가 만약에 지금 자리에 뭐 반등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일봉상, 이미 차트가 11선도 꺾였고 5일선도 꺾였기 때문에 크게 반등이 들어오기는 힘든 자리거든요. 그래서 급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기술적 반등은 우리가 종목별로 좀 노려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지수를 보지 마시고 월요일장은 종목 선택을 좀 잘 하시면 좀 짭짤하게 좀 수익을 낼 수 있다. 왜 종목이라는 것은 지수가 오늘처럼 급락만 안 하면요. 또 잠깐 종목 장선에 인출될 수가 있습니다. 자, 코스피의 하락을 예측을 하는 것은 지금은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만약에 여러분이 좀 답답해 하신다면요. 하나, 둘, 예, 저는 코스피는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바닥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환율이 1185 정도는 환율이 기본적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는 요 121선요. 2061포인트. 요 자리까지는 한번 밀리지 않을까. 밀릴 때 밀리더라도 요 자리까지는 왔다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만은, 자, 내일 당장 무너지는 건 아닐 듯 합니다. 내일이나 모레 한 2, 3일 정도는 좀 행보를 하다가 한 번 더 빠질 수는 있는데요. 문제는 그거를 우리가 미리, 그 자리에 지지가 될 것 같은 게 내가 미리 들어가야지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좀 기다리시면 될 듯 합니다. 확인을 하고 현금 보유자들은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지금 어중간하게 진입했다가 다시 밑으로 빠져버리면 물론 뭐 지금 정도 가격에 물리는 건 제가 보기에는 크게 뭐 문제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코스피의 하락은 얼마 남지 않았다. 크게 뭐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기껏 해봐야 아까 2061포인트가 221선 지지인데 2061 정도
많이 빠져봤자 뭐 한 2050 전후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요. 어쨌든 그거는 뭐 항상 하긴 하고 매수하면 됩니다. 미리 그 정도 빠지겠지라서 들어갈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럼 종목 한번 보면서 또 많이 심하게 빠지지 않으면 종목별로 또 종목 장세는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물론 상승장보다는 뭐 확률적으로 종목 선택이 좀 쉽지는 않죠. 상승하는 종목을 찾아내기 쉽지는 않지만, 제가 많은 종목을 지금 상황에서 말씀을 뭐 소개시켜 드리는 건 별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우선은 좀 잘 버티는 종목들 위주로 좀 여러분께 잘 버티는 종목들이 결국에는, 우선은 좀 많이 빠진 종목이 낙폭 가대에 의해서 기술적 반등이 좀 처음에는 강하게 들어오지만, 잘 버티는 종목들이 결국에는 추세를 살려가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추세가 무너진 애들은 위에 이제 저항성들이 첩첩이 올라오면 또 시간이 걸리거든요.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은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어도요. 그래서 좀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 위주로 오늘은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바이오 종목부터 몇 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이오 종목이요. 셀리버리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셀리버리요. 자, 셀리버리는요, 지금 하나, 둘, 자, 그 다음 반등 급하게 줬고요. 지금, 11선짜리, 21선짜리 잘 지키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잘 지키고 있는데, 이 21선의 각도가 너무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서 좀 기분이 찝찝하거든요. 21선 각도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거든요. 자, 이 각도가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주가가 올라가지는 못하면, 21선을 옆으로 행보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밑에서 받쳐주는 힘이 좀 약하기 때문에 지수가 하락시 한번 밑으로 훅 빠질 수도 있습니다. 셀리버리는요. 그래서 셀리버리는 지금은 진입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기다려 보시죠. 21선 자리를 지지하는지를 제가 보기에는 21선 자리, 11선 자리를 지수가 만약에 한 번 더 하락하면 한 번 훅 빠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자리가 또 저점 매수가 될 수도 있는 자리일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은 셀리버리는 손절선은요.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면 56,800원 요 자리 저점을 56,800원을 손절 자리를 보시는데 요 자리보다는 제가 보면 요 시가요 58,000원 있죠. 58,000원 정도. 네, 요 자리를 손절선을 보시고요.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좀 더 손절선을 타이트하게 잡고 싶으신 분들은요. 제가 보기에는 한 6만원 정도요. 한 6만원 정도를 이탈하면 손절한다라는 생각하시고 비중을 줄인다 생각하시고 지금 자리에서부터는 손절이라는 의미보다는 좀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어쨌든 셀리버리는 지금 진입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죠. 요 21선을 한번 깰 수도 있습니다. 자, 투자자 동향 보면 오늘 외국인은 뭐 699조 조금 들었고 기관들이 2865조 팔았죠. 자, 수급은 뭐 좋지 않습니다. 일단은 셀리버리는 아마 개인이 주도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드는데요. 자, 일단은 셀리버리는 조금 더 관망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ICD 한번 보겠습니다. ICD요. 자, ICD는 요 자리를 잘 버텼죠. 잘 버티다가 어제 한 방 맞았습니다. ICD는요. 오늘도 좀 장중에는 한 2.7% 올랐다가 다시 보합으로 끝났는데요. 자, 차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요. 자, 이 종목은 기관의 외국인이 많이 진입해 있는 종목이고요. 특히 외국인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도는 외국인의 수량이 100만 주 정도 들어왔는데 평균 가격이 한 18,000원에서 18,200원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자, 한번 보시죠. 일단 이 종목은 굉장히 길게 행보했던 요 자리를 이탈을 일단 했습니다. 나중에 올라갈 때 요 자리를 돌파하려면 또 좀 시간이 걸리겠죠. 어쨌든 이탈을 했는데요. 밑에를 여기 한번 보시면요. 제가 이 선을 하나 끊었는데 요 자리를 보이시죠? 요 자리 행보했던 자리요. 요 자리요. 여기 행보했던 자리 보이시죠? 여기요. 자, 요 행보했던 자리, 요 자리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지지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자리가 17,000원 정도 되는 자리거든요. 중심 가격이요. 그래서 ICD는 만약에 요 행보했던 자리까지 밀려 내려온다면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지금 이제 분봉을 열어놨거든요. 좀 더 디테일하게 보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17,000원 정도가 굉장히 행보했던 자리가 지지가 될 듯 하고요. 또 거기가 만약에 무너진다 하더라도 바로 밑에 또 보면은 15,000원 자리가 또 강력한 지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밑에 탄탄한 지지선들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 종목에 비해서는 이미 추세가 꺾인 종목에 비해서는 하락폭이 굉장히 적지 않을까 싶고요. 또 기관의 외국인이 매수한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17,000원 정도 오면 요 자리는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지지 가능하거든요. 요 자리는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17,000원 정도요. 이 종목의 목표가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지만요. 자, 지금은 이런 강한 종목 위주로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더 좋을 듯 하지 않을까. 덜 빠질 수도 있고, 만약에 사태 하락에 나오더라도 좀 덜 빠질 수 있는 자리가 있는, 위에 지지선들이 구축이 되어 있으니까, 강력한 지지선들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덜 빠지면서 나중에 돌았을 때는, 첫 출발은 조금 늦을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좀 꾸준히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자, ICD를 제가 소개시켜드려 두 번째 종목은 ICD였습니다. 첫 번째는 셀리버리고요. 셀리버리는 제가 한 번 더 밀려 내려올 수 있다고 그랬는데 ICD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더 빠질 수 있습니다. 17,000 정도요. 그 다음에 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YIK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은 제가 기관 외국인이 최근에 갑자기 좀 많이 들어왔던 종목이라 오늘 뭐 기관을 좀 팔았지만 외국인이 또 샀으니까요.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호가가 공백이 너무 커서 매매하기가 쉽지 않은 종목이고요. 많은 수량을 사기도 힘든 종목입니다. 지난번 급등 이후에 옆으로 세웠다가 이 중심축을 요 행보했던 자리를 깨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반등을 한다면 이 종목은 3,500원을 돌파하기는 당장 쉽지 않습니다. 이 종목은요. 이제는요. 자, 그럼 이 종목은 지금 사봤자 올라봤자 3,500원이기 때문에 크게 많이 먹을 건 없다는 거죠. 오히려 좀 기다려 보자는 얘기죠. 저는 요 자리 정도요. 시가가 2,825원인데 차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제가 120분봉을 열었습니다. 이 종목도 여기 보시면요. 보이시다시피 여기서부터 상당히, 아이고, 여기 왜 이래. 잠시만요. 자, 여기 자리 보시면 굉장히 많이 행보했던 자리가 보이실 겁니다. 요 자리가요.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 종목도 2,770원 정도는 강력한 지지선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750원, 2,770원, 뭐 2,800원 요 정도는 강력한 지지선이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21선 자리가 얼마냐면요. 121선 자리가 일단은요. 121선 자리가 2,936원입니다. 121선을 제가 지지한다고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 아니고 일단은 제가 보기에 이 종목은 2,900원 전후 정도요. 2,900원 전후 정도의 가격에서 우리가 좀 분할 매수가 좀 필요하지 않나. 2,900원 정도 요 가격에서요. 분할 매수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여기서 그 자리에서 만약에 내가 분할 매수를 했는데 빠져봤자 바로 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2,750원에서 2,850원 요 구간에 강력한 지지선들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물릴 일이 없습니다. 또 2,900원 전후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그 자리에 돌아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2,860원에서 2,900원 정도 보는데 2,860원 너무 좀 낮춘 것 같고요. 너무 보수로 잡는 것 같아. 좀 2,900원 정도 가까이 오면 좀 분할 매수를 좀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YIK요. 물론 2,900원 안 오고 3,000원을 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에는 이 종목이 3,050원 정도 오면 단기 반등이 나올 자리라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어떤 분이 또 그 정도 완전 그 저점이냐 완전 저점이냐 물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본 게 좀 보수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다시 2,900원에서 2,860원을 말씀드렸는데 3,050원에서 반등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3,140원에 종가가 끝났죠. 근데 저는 3,050원이 저는 완전한 바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2,900원 정도 오면 850원에 2,900원 정도 오면 저는 거의 바닥권이라 보고 손해볼 자리 크게 손해볼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많은 강력한 지지선들이 구축이 되어 있고요. 기관의 외국인 수급이 그대로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빠질 때마다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 쪽입니다. 자, 세 번째 종목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네 번째 종목은요. 3호입니다. 자, 3호인데요. 오늘 3호가 19,850원까지 빠졌네요. 2만을 살짝 깨는 모양이 한번 나온다 그런다면 나오긴 나왔네요. 이러다가 19,000원까지 가는 건 아닙니까? 어쨌든요, 3호는, 지금은 뭐 차트가 굉장히 좀 지저분하고요. 혼란스럽게 밀집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3호가 종가상으로, 글쎄요,
이 종목 워낙 거래가 없는 종목이라서 여러분 매수하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수량도 많지 않고요. 이 종목은 뭐 수급은 볼 필요도 없고요. CS증권에서 342주, CS증권에서 최근에 좀 많이 팔고 있는데 많이 판 것도 아닌데 그동안 산 거에 비하면 세 발에 핍니다. 자, 3호는 언제 급등할지도 모르는데 이 종목은 비중을 많이 넣지 마시고 굉장히 재미없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도 별로 없기 때문에 나중에 완전히 추세를 타고 완전히 돌아선다. 이제 강력한 에너지가 붙었다. 그럴 때 달라붙어도 됩니다. 그 전에 미리 또 사놨다 괜히 지쳐서 나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정작 중요한 순간에 놓칠 수가 있으니까 그냥 찍히만 계속 보셔도 됩니다. 비중을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요. 자, 이 종목 계속 관심 가지시고요. 자, 네 번째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섯 번째 종목은 제가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듯 합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요. 일단 두산 퓨어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수축업 한번 볼까요? 자, 오늘은 기간이 이틀 연속 계속 두산 퓨어셀을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뭐 사고 있고 대신 또요. 그동안에 외국인이 3일 동안 약 130만 줄 팔았는데 오늘 110만 줄 정도 샀죠. 자, 그래서 수급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제가 두산 퓨어셀은 여러분 보고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이미 이 종목은 저는 지금은 관심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9,200원을 안착하지 않으면 종가상으로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21선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차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제 좀 관심 한번 가져볼게요. 자, 이 종목은 제가 추세선을 한번 연결을 해봤는데요. 요 추세선, 여기 자리부터요. 추세선을 연결 쭉 해봤는데 그 추세선이 만나는 자리가 요거는 분봉선 120분봉입니다. 대략 얼마 정도 가격이 나오냐면 7,750원 정도 되거든요. 7,750원 정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한 7,800원 정도 오면 좀 관심을 가져보시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일단 7,750원이 추세선의 하단부인데요. 현재 보조지표상으로는 120분봉상 물동네죠. 물동네인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도 이제는 바닥이 얼마 남지 않은 듯한데 좀 기다려봐야 돼. 시장이 워낙 불안불안하니까요. 얼마 남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는 돌아서는 걸 확인하고 우리는 사자고요. 만약에 현금 가지고 계시면 미리 이쯤에서 그만 안 빠질 거야 생각하지 마시고 주식이라는 건 제가 항상 말씀드린다. 아무도 모릅니다. 주식은요. 이쯤에서 멈출 거야 해서 매수했다가 나중에 물려가지고 답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확인하고 30분봉이나 아니면 20분봉 가지고 확인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기다리고 난 다음에 매수하는데요. 굳이 이 종목을 제가 잡는다면 이미 요 종목은 요 자리요.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 자리 이미 저점을 120분봉상 이미 깼거든요. 이 자리가 얼마냐면 8,309원 정도, 8,310원 정도 되는데 자, 이 종목은 만약에 반등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8,310원을 당장 뚫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확인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더 빠져버리면 또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목은 급할 이유 하나도 없고 이미 이동평균선이 데드 크로스를 만들면서 지금 꺾이어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당장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여기서 이 자리에서 바닥을 찍고 돌아서려고 그러면 적어도 이 캔들이 지금 3개가 머무르고 있는데 이 캔들이 적어도 한 7개, 8개 정도 이렇게 옆으로 계속 행보를 해주면서 내려온 이 팽들이 이제 살짝 들어놓을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돌아설 수 있고요. 무슨 얘기 가시죠? 돌아 올라서더라도 8,500원, 8,300원 첩첩 물량들이 이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당장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확인하고 매수하자는 겁니다.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니까요. 지금은 좀 가격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일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올라갈 때요. 자, 이 파동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5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갔고요. 내려올 때 지금 하나, 둘. 여기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한번 들어올 수는 있겠죠. 지금 이제, 3파 하락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기술적 반등 한번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빠지는 거. 자, 그렇게 시나리오를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한 번 더 그냥 크게 빠졌다가 계속 그냥 쉼없이 빠졌다가 반등 들어오고 그 다음에 다시 조정받을 때는 요 3파 하락을 깨지 않는 비슷한 지점까지 다시 쌍바닥 형태를 만들면서 돌아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요 기술적 반등은 내 거 아니다 생각하고 내일 만약에 반등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크게 뭘 자리는 없으니까 내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기다려 보시죠.
자, 두산 퓨어셀까지 말씀드렸고요. 지금 아마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 두산 퓨어셀 같은 차트를 만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젠백스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오 종목인데요. 이 젠백스라는 종목은 지난번에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던 종목입니다. 굉장히 엄청나게 상승했던 종목이고요. 자, 이렇게 에너지가 워낙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도 굉장히 좀 양호하죠. 에너지가 강하다는 얘기죠. 그만큼 조정도 굉장히 적고요. 지금 이 종목은 지난번에 크게 한번 밀렸죠. 이거는 지금 일봉입니다. 크게 밀리고 나서 다시 반등을 줬고요. 다시 밀리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지난 저점을 깨지 않았죠. 요 자리 저점을. 그래서 요 자리 추세선을 한번 쭉 연결해 보다 보면요. 자, 추세선을 제가 끊었는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꺼보면 요런 추세선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추세선의 하단부가 얼마냐면 대략 24,400원 정도 되거든요. 만약에 시장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와서 24,400원 정도 오면 좀 이 종목은 좀 우리가 매수 관점에서 좀 진입해도 괜찮지 않나. 그런 다음에 다시 또 반등을 주겠고 바로 급등은 못하겠지만 이렇게 하나 둘 한 번 더 반등을 준 다음에 다시 한번 눌러주고 나면 세 번째 파도 하락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제대로 한번 시장이 요 자리를 뚫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반등이 나올 수도 있으면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두 번째 타이밍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다리셔도 되거든요. 급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24,400원 정도로 보이는데 24,400원이나 아니면 24,200원 정도 최하 250원 정도 24,000 그런 정도 가격에서 분할해서 좀 사놓으시고 물량을 모은다는 느낌을 한번 사놔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밀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는 저점이 조금 높아질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상당히 좀 견조해 보입니다. 많이 상승한 거에 비해서요. 임상이 뭐 12월 내년부터 좀 차근차근 나온다고 그러는데요. 이 종목은요. 일단 이 종목은 그 바이오 중에서도 그 췌장암 쪽이고요. 그 다음에 치매 쪽, 알츠하이머 병이죠. 그쪽에 지금 약을 개발하는 중인데 임상 실험 중인데 어쨌든 기대감이 있으니까 쉽게 깨지지는 않을 겁니다. 당장 이제 결과가 얼마 남지는 않았으니까 조정 시에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이 종목도요. 결국은 나중에 이 종목들이 시장이 안정이 되면 이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젠백스까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오스코텍도 바이오 종목이죠. 이 종목도 상당히 견조해 보이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이 종목은 가장 제가 관심이 끄는 게 눈길이 끄는 게요. 요 자리에서 보시면 굉장히 요 자리를 굉장히 행보를 했던 자리가 보입니다. 만약에 시장이 하락을 한다면요 21,500원 정도는 좀 지지가 될 수 있는 자리가 되고요. 더 빠진다 하더라도 한 21,000원 정도는 좀 지지가 될 만한 자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견조하거든요. 젠백스보다는 조금 차트가 못하긴 한데 어쨌든 지금 당장 이 종목은 요 이평선이 바로 머리 위에 굉장히 조밀하게 붙어서 있기 때문에 바로 올리기는 쉽지 않고요. 한번 눌려줘야 될 듯 하거든요. 그래서 21,000원 정도 오면 그때부터 좀 분할 매수해도 크게 손해볼 자리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보조지표는 이 종목은 아직까지 완전히 바닥권에 들어온 건 아닙니다. 젠백스는 보조지표 한번 볼까요? 자, 젠백스는 보조지표가 젠백스도 아직 완전히 바닥권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격까지 내려오면 오히려 젠백스가 차트가 더 좋아 보입니다. 오스코텍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옵트론텍 한번 보겠습니다. 옵트론텍은요, 지금 추세가 이 폭락장에도, 급락장에도 전혀 흔들림 없이 잘 버티고 있습니다. 왜? 기관 외국인이, 이제 기관이 팔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조심해야 됩니다. 외국인이 계속 돈의 힘으로 끌고 가고는 있는데요. 기관이 이제 때리고 있거든요. 자, 이 종목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는요. 진입하지 마시고요. 내일이나 모레 정도 조만간에 이 종목 한번 급락이 한번 놓을 수 있습니다. 장대 음봉 한두 개 정도는 맞을 수 있으니까 요 21선에서 관심을 가지시더라도 지금 자리에서는 진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보유자는 이제는 좀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정도 또는 두 번 정도는 한 방 맞을 수 있는데 그렇게 맞고 난 이후에는 좀 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21선 자리 정도요. 그 다음에 KH바테 폴더블 폰 관련주죠. 힌지 쪽인데요. 이 종목도 보시면 급등을 한 이후에 굉장히 좀 잘 버티고 있죠. 자, 굉장히 견조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 자리를 지금 잘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요 자리 굉장히 행보했던 자리를 한번 장대 양봉을 세우면서 올렸기 때문에 한번 레벨업이 됐죠.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17,300원 정도에서부터요. 근데 이 종목도 하나, 둘, 셋. 이미 요 자리가 하나, 둘, 셋. 이 지점이요. 종가가 얼마인지 보죠. 이 종가가 저점이 얼마냐면은 17,900원이거든요. 자, 이 종목은 이미 저점이 저는 나온 듯 하거든요. 일단은. 근데 어쨌든 17,900원은 일단 다시 많이 내려온다면 또는 18,500원 정도만 돼도 저는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저점 자리네. 18,500원요. 네. 이 종목도 상당히 견조하고 바로 밑에 17,000원짜리부터 견조한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하셔서 만약에 하락을 하면 그거를 감안하셔서 분할 매수도 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폴더 부품 관련주 대장주입니다. 다음 시젠 한번 보겠습니다. 시젠요. 시젠 역시 외국인들이 계속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아까 옵토론텍처럼 기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 종목은 무너지지 않죠. 이 급락장에도요.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자, 시젠 오늘 2.74% 28,150원 지난 고점 근처까지 올라왔는데 제가 이 종목은 29,800원이 제가 1차 고점이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근데 이렇게 한번 보시죠. 보시면 이 장대 양봉을 세운 다음에 양봉이 3개 나왔죠. 요 자리 1파 상승, 2파 조정. 그 다음에 요 양봉 세우면서 고점을 요 고점 넘었죠. 3파 상승, 4파 조정. 오늘 종가상으로는요. 종가상으로는 요 고점 3파 상승의 고점 종가를 오늘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짧게 보면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는 한번 빠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물론 29,800원이 최대 1차 목표지지만 얼마 남지도 이제 않았으니까 굳이 무리해서 신규 진입은 좀 부담스럽지 않나 이제는. 자, 일단 감망하시고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유자는 요 5일선이나 11선 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7,780원의 5일선인데요. 대충 27,500원 정도 깨면 보유자는 익절이죠. 보유자는 수익이 났으니까 익절하시고요. 신규 매수자는 진입 금지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기관들이 근데 외국인은 계속 많이 사고 있고 기관들은 많이 팔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좀 많이 팔지는 않았거든요. 이 종목은 일단은 29,800원까지 보유자만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가 29,800원입니다. 목표가가요. 그 다음에 제일바이오 한번 볼까요? 자, 제일바이오요. 제일바이오도 지금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가까이 보시면 엊그저께 굉장히 강한 시세 나왔죠. 어저께요. 이때 한번 잘라줬어야 된다. 차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일단은요. 제가 선을 연결해 놓은 게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네요. 삭제가 됐네요. 어저께 어떤 분이 요거를 내가 샀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선을 연결해 보다 보니까 7,300원 자리가 딱 걸리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 자리가요. 어제 고점 자리요. 7,300원 자리가요. 어제 7,330원까지 갔나요? 네. 그 자리가 딱 걸리는 자리라서, 제가 그분 보고 어제 팔아라 그래서 바로 팔았는데, 오늘도 질문을 또 어떤 분이 주셨죠. 아까 좀 수익이 났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는데, 제가 최대치를 7,300원을 잡으시고, 일단 중간중간 제가 그냥 일단 수익 실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큰 욕심 내지 말고, 막판 확 밀려버렸습니다. 다시요. 이 종목은 6,000원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요. 6,000원 요 자리요. 오늘 시가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일단 시가 이 11선 얼마냐면요. 11선이 6,064원입니다. 이 11선을 깨면 좀 곤란하고요. 이미 지금 여기 뭡니까? 이 21선 전환선인데 전환선이 이미 꺾였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종목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오히려 오늘 시간에 좀 올랐는데요. 만약에 시간에 좀 좀 반등을 주면 내일, 거래를 싣고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지 않는 한은요, 좀 조심하시는 게 맞는 듯 합니다. 조심한다기보다 큰 시세는 당분간 좀 나오기 힘들다. 왜? 여기 한번 보시죠. 제가 파동도 말씀드렸죠. 1파 상승, 그 다음에 3파 상승, 5파 상승 이미 다 나왔거든. 이날, 마지막 이날요. 그리고 이날 최대 7,300까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파동도 다 나왔고, 그래서 한 방에 그냥 1파 상승 지점까지 한 방에 내려와 버렸습니다. 이 종목은. 1파 상승 지점이 6,058원인데, 이 자리가 바로 또 다시 조정받으면
이 자리에서 다시 저점 매수 해볼 만한 자리였거든요. 근데 오늘 그 자리에 오자마자 또 다시 급등이 나오다가 다시 확 빠져버렸어요. 굉장히 변동이 심한데요. 전환선이 좀 꺾였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당분간은 이제 변동성이 급격하게 축소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단타를 치실 분들은 이 종목은 좀 관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일 다시 거래를 싣고 요 기준선을 뚫어버리면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일단 이 종목은 신규 매수자는 좀 더 관망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좀 변동성이 좀 변동폭이 좀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손절은요 6,050원을 깨면 6,030원, 6,040원, 30원을 깨면 오늘 저점 자리 있죠. 오늘 저점 자리가 얼마인가요? 6,020원이네요. 6,020원을 깨면 조금 올라오는데도 좀 버거우니까 조금 손절을 하시는 게 더 빠를 것 같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 가시죠? 주봉 한번 볼까? 이 종목이요. 자, 이 종목 주봉상으로는 현재 살아있긴 한데요. 자, 이제 주봉 하나, 둘, 주봉상으로 살아있는데, 조금 기다려 봐야 될 듯 합니다. 이 종목도요. 자, 강한 세력들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여기서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특히 이 거래가 터졌거든요. 이 자리에서요. 2주 연속, 2달 연속 거래가 터졌는데, 좀 거래가 죽을 때도 된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 종목은 신규 매수는 자제하고요. 좀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21선도 살짝 꺾였거든요. 아까 시간 외에는 좀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뭐 트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수급은 보니까 42,000점 외국인이 아직 다 안 팔았네요. 그렇지만 뭐 외국인 물량도 강하게 들어온 것도 아니고요. 뭐 외국인이 관리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기관도 별 관심이 없고요. 이 종목은 너무 신규 매수는 금지하고요. 보유자들은 내일 반등을 주면 비중 조절하시면서 혹시나 모를 위험에 대비하시는데 6,020원을 깨면 손절 일단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탄력이 급격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CMG 제약이라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이 종목도 지금 상당히 견조한 편입니다. 나름대로는요. 근데 이건 월봉이고요. 주봉 일봉. 자, 일봉선을 보면 이 종목도 보시면 상당히 견조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제가 보기에는 요 일봉선 요 21선 자리요. 요거를 깨면 손절하시고 3,860원 정도. 근데 제 생각에는 21선 얼마죠? 21선이 3,816원이네요. 제 생각에 이 종목도 이 21선 한번 살짝 깨는 모양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21선을. 그래서 한 3,700원이나 한번 21선을 살짝 깨는 모양이 나오는데, 그 21선을 깨는 모양이 나오고 나서 다시 21선을 회복하면, 그때는 좀 저점 매수 기회를 보시고, 일단 21선 한번 깨야 될 듯 합니다. 좀 관망할게요. 자, 이월드라는 종목은 이낙연 관련주죠. 이낙연 관련주의 현재 대장주입니다. 남선 알루미늄이 이제 끝났고요. 이제 이월드가 대장주인데, 엄청나게 올랐죠. 그다 한 방에 올라 얻어맞았는데, 시간 외에 엄청나게 또 급등을 했습니다. 기관 외국인이 동시에 오늘 좀 들어왔죠.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관 외국인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 종목은 다시 내일 반등이 들어오는데, 이미 이 종목은 11선과 5일선이 꺾였기 때문에 내일 당장 이 자리를 다시 뚫고 올라가기는 좀 쉽지 않다. 6,000원을 당장 돌파하기는 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즉 20% 이상은 상승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선 21선이 5,500원이니까 요 21선 정도 오나 장중에는 뭐 11선까지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종목은 내일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좀 지켜보시죠. 내일은 아마 한 7, 8%좀 떠서 시작할 것 같거든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 자, 이 종목은요. 하지만 만약에 오늘 저점 자리 다시 한번 오늘 저점 자리 준다면 1파 상승 지점이 얼마냐면 현재 4,585원인데요. 만약에 4,585원, 4,600원 정도 만약에 오늘 저점이 얼마죠? 4,800원이네요. 한 4,600원 정도 온다면 저는 좀 관심 좀 가져보겠습니다. 1파 상승 지점까지 내려오면요. 또 반대로 한창재지, 한교안 관련주는 오늘도 급등하다가 시간에도 훅 빠지고 있었거든요. 자, 한교안주는 제가 오늘 장중에 여러분께 이미 좀 관심을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트가 굉장히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이렇게 오늘처럼 5% 오른 상태가 아니었죠. 플러스 1% 아니면 보합 정도, 플러스 1% 정도 왔다 갔다 막 그랬죠. 오늘 막판에는요. 보합 정도까지, 마이너스까지 막판에 갔다가 갑자기 장 끝나자마자
3,255% 올랐습니다. 순식간에요. 자, 한창제지는 제가 목표가까지 아까 댓글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댓글을 보신 분들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은 좀 계속 관심을 좀 가져보셔도 될 듯 합니다만 일단 제가 추세선의 상단부를 좀 살짝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좀 내일 좀 조정을 받으면 월요일 날요. 제가 보기엔 조정이 큰 조정은 들어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 이 종목은 이미 추세가 이제 시작 살아났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3,000원 정도를 손절선을 잡았었고요. 21선을. 이제는 좀 5% 올랐기 때문에 손절선을 3,050원, 오늘 장중 저점 3,050원을 손절가를 잡겠습니다. 3,050원을 깨면 이 종목은 손절한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이미 추세가 꺾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3,050원을 깨면요. 근데 저는 손절 별로 안 하고 싶습니다만은요. 만에 하나요. 그 다음에 이 종목은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차트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오늘 많이 올랐고 내일 3,125원 200점입니다. 자, 외국인 기관들이 수급도 계속 괜찮습니다. 이 종목은요. 기관도 계속 따라오고 있고요. 자, 내일 아마 눌려질 텐데 3,125원을 깨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가 매수하실 분들은 네, 참고하십시오. 3,125원에서 3,150원 정도 그 사이 구간요. 그가 내일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장담은 못하겠지만 만약에 그 자리까지 한번 내려와 준다면 3,125원 근처까지요. 한번 좀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대신 3,050원을 깨면 손절한다는 느낌, 비중을 조절하십시오. 달리기 좀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 이월드까지 봤고요. 제가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샘표라는 종목을 어제 제 영상을 댓글 다 지워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도 댓글을 안 달아주시는 바람에 제가 너무 서운해가지고. 제가 무슨, 내가 너무 뭘 잘못했나? 내가 너무 부실했나? 막 혼자서.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어제 제 자신이 너무 실망스러워가지고요. 자, 샘표는요, 이 종목은 참,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어제 제가 설명드렸죠. 어제 30 몇 회 조회가 있었기 때문에 30 몇 분은 이게 설명을 자세하게 들으셨을 겁니다. 그동안에는 이 종목이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의 수혜주. 지수가 빠지면 반대로 이제 인버스 경향이 있어서 역으로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경향이 좀 덜하고요. 단지 이제 제가 보기에는 물론 그런 경향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일단 실적이 괜찮은 회사라서 연결 기준 실적으로는 PO가 한 3.5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자체 실적만 해도, 단일 실적만 해도 한 PO 한 9.5,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PB 한 5 정도밖에 안 되고요. 상당히 저평가된 종목이라서 미중 무역 분쟁 수혜자와는 상관이 없이 이 종목은 좀, 가치주를 투자하시죠. 제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또 가치주 투자하시는 분들 있으시지 않습니까? 단기 또, 저는 이렇게, 그날장, 그 앞날 상한가 간 종목, 단타, 이런 종목 저는 설명 잘 안 하거든요. 저는 이제 나이가 있어서, 이제 그런 종목 저는 여러분께 급인해서 못하겠고요. 그냥 제 나름대로 이제 방식 하는데, 또 가치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 좀 관심 가지셔도 됩니다. 3호도 제가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은, 3호나 샘표 같은 종목은 그냥 가치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재미없는 주식이고요. 그냥 길게 보고 실적을 보고, 회사 자산 가치를 보고 좀 투자를 하시면, 또 가치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1년이고 2년이고, 월급 탈 때마다 조금씩 넣다 보면은 어느 순간 또 가치주도 한 번씩 위를 시세를 뿜을 때가 있어요. 또 그때 한 번 더 잘라주면 되고요. 그런 식으로 매매하시면 오히려 수익을 내기가 더 쉽죠. 자, 외국인들이 5.46%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조금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기간은 아직 크게 큰 관심은 없는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4만원을 살짝 깰 수도 있거든요. 내일은, 월요일 날은요. 자, 4만원을 깨는 순간부터는 조금씩 가치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분할 매수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설명이 오늘 토요일에서 많이 드렸는데요. 여러분 투자하시는데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시장은, 일봉상으로는요, 아직 완전히, 보조 지표도 그렇고 완전히 저점을 우리가 완전히 확인할 수가 없는 자리는 지금 자리는요. 그래서 조금 더 좀 관망하셨다가 정말 좋은 자리에 가격이 내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격이 오면 잘 기록해 놓으셨다가 그 자리에서 한번 분할해서 모아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서둘러서 급등 종목 잡지 마시고요. 급등 종목 찾기 지금 하락장이라서 급등 종목 찾기가 쉽진 않고
또 장문 물리면 또 골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침착하게 가지시고요. 이렇게 좀,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가격 근처에 오면 그때는 아마 그 가격, 그 종목들이 그 가격 근처에 오면 이 시장도 어느 정도 아마 좀 하락이 멈추지 않을까. 그런 기준을 잡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을 천천히 차분히 가지시면 이제 머지 않은 듯 하거든요. 네. 조금만 더 인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